안녕하세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서 이루지오 박정렬 대표님의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박정렬 대표님은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시제품 제작, 그리고 실제 제품 제작, 그리고 와디즈 펀딩의 성공적인 종료까지 경험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참여하신 분들께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날의 세미나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특히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실제 제품 제작과 또 와디즈 펀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가하신 분들의 질의응답까지 뜨거운 그날의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니까요. 함께 봐주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수능 맞추고 올라온 박정렬이라고. 얼떨결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한참 멀고요. 네, 이제 문 열고 갓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겁도 많이 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도 사고도 이만하게 터져 있고. 우선은 저희 회사 이름은 이루지오고요. 뭐 영어로는 뭐 외치다 정도? 옛날 고어던데 그런 느낌의 이름이고 한국 이름으로 그냥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이루지오라고 지었습니다. 네. 다음에 홈페이지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저 제품이 제가 만든 제품이고요. 저거 통해서 특허 등록까지 되고 요거는 이제 상품으로 와디즈에서 판매까지 한 제품이고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고객들 반응은 괜찮은데 아직도 고쳐나가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막상 저는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팔겠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하도 어항에 똥 치우는 게 힘들어서 똥 좀 쉽게 치워보려고 좀 더 게을러지고 싶어서 만든 거고요. 만들다가 이제 이게 간의 수공으로 만들어서 팔라 그랬었는데 남들이 따라 만들면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동기 변리사님 만나 뵙고 특허 진행까지 하고 이제 등록까지 됐는데 이 제품 지금 현재도 수정 구명 다시 작업 중이고요. 문제가 많은 제품. 네. 지금 현재는 이 제품 버전 2 만들어서 킥스타트 준비 중이고요. 물론 이제 제 돈은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킥스타트 진행 중이고 뭐 올해 말쯤에 킥스타트로 오픈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 제품은 내년쯤이면 한국에 다시 오픈될 예정입니다. 뭐 자세한 특허 내용은 의미가 없어서 지금 앞에 여기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제품을 어떻게 사업화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인가가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씩 풀면은 우선은 시제품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출원해서 저기까지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고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우선 둘째 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1년 걸렸거든요. 정부 지원금 받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1년이 걸렸는데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뭐 플랫폼 사업이나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제품 같은 경우는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구 설계부터 금형,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뢰밭들 잘 피해 가셔가지고 예, 꼭 시제품까지는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가는 길에 나라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니까요. 본인 돈으로 하지 마시고 예, 이미 세금 낸 나라 돈으로 예, 개발하시는 게 부담도 적고요. 그리고 아무도 평가해주지 않는데 나라에서 요거 통해서 평가도 해줍니다. 예, 선정되면 괜찮은 아이템인 거고 선정이 안 되면 더 개발해야 되는 아이템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이걸 알아보시고 요게 보면은 이제 뭐 재도전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도전하는 건 따로 또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연령이 높을 줄 몰라가지고 네, 거기까지 준비 못했는데 하여튼 정부 지원 사업 쪽을 굉장히 많이 알아보십시오. 특허 출원하고 동시에요. 그리고 출원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심리적 가산점은 있습니다. 네. 얘 출원까지 했으면 진짜 뭔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사람까지 오냐면 3천만 원에 댐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6천만 원에 안 보이는 탱크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시는 분도 있었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황당한 거 말고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특허 출원까지 해가지고 오면 물론 여기서도 출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앞쪽에서 이미 자기 돈 써서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심리적으로도 더 가산점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같이 진행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딱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리니까 중간에 지뢰밭을 잘 피하시고 저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클라우드 펀딩 역시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특허 출원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고 마케팅입니다. 네, 내가 이거 특허 출원해서 등록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케팅 용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클라우드 펀딩도 역시 마케팅 용도지 여기서 마진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하면 평가받고 정부에 그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평가받고 여기서 고객들 살는 대로 한 번 더 평가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에서 평가받은 걸 기준으로 다시 다음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여기가 또 쉬워집니다. 네, 제가 지금 킥스타트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3월 달에 여기서 인정받은 걸 지원을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노랗게 표시된 거는 정부 지원 사업 쪽이니까 이쪽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자본금 문제 반 이상은 해결될 겁니다. 네, 요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진짜 물어 가는데 예. 그리고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참고하셔가지고 각자 목표로 하신 거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그 예비 창업 그 패키지 네네.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좀 많이 저도 질문 하나 했는데 네. 입장비 혹시 제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네. 왜 떨어졌는지 그런 거 설명. 물어보면 답변 줍니다. 물어봐야지. 네. 저는 거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서 물어봐요. 그냥 떨어졌다고 나와가지고. 저도 질문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어느 정도 어떻게 작용됩니까? 그거는 투자 대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돈을 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매출이 내 아이템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0원짜리 1000개 판 거랑 1000원짜리 1000개 판 거랑은 완전히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소비하는 속도랑 그러니까 판매되는 속도랑 판매량이랑 돈보다는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고객이 어느 정도 반응을 줬고 여기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판매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 이건 시장이 있구나 해야 이쪽에서 다시 투자가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기서 100만 원짜리를 10개 빨아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일로 가져가면 안 받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금액보다는 사람 유입수, 예, 그게 어차피 마케팅이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질문 주셨던 건데, 이름처럼 딱 스타트를 위한 지원 사업들만 모여 있는 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나 또는 이제 청창패나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세 군데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러니까 창업하고 7년 이내까지는 여기에 모든 지원 사업이 다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1년 동안 계속 올라옵니다. 네. 어마무시한 돈이 여기 쌓여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가지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부 홍보를 한 것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요번에 킥스타트 받은 경기도 각 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지역에서 어떤 부서가 이거를 지원해준지 알아내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요. 얘네들이 각 지역별로 다 다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핵심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해당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 맞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개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꼭 등록하셔가지고 해외 바이어들도 만나시고, 예.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등록을 해놨더니 뭐 뉴욕, 중국, 일본 막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네. 야 우리 이거 할 건데 와라 이러고. 네, 그러니까 처음 이거 스타트 하시고 해당되시는 카테고리 가가지고 꼭 들어가셔서 지원금 충분히 받으시고 박람회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지원 받으셔가지고 최대한 자기 자본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뭐라 그래? 지원 사업마다 다릅니다. 지금 앞에 그 K-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최도 한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그 해당 연도에 모인 아이템 중에 상위 점수를 받은 분들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통상 7천입니다. 최고로 받는 게. 그리고 최저로 받는 게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천 정도를 받았고요. 지금 근데 제조업 쪽이 좀 약합니다. 제조업 쪽이 좀 약하고 왜냐면 투자를 했을 때 정부 쪽에서 기대 효과가 작아요.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거는 한 번에 100억, 1000억까지 가버리니까 정부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창업이 목적이 아니고 창업을 해서 직원을 늘리는 고용 창출이 딱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물어보면 대구는 1인이 하면 2천만 원 주고 아닙니다. 그거 5인이 모이면 그거는 그 지원 사업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서울 쪽으로 이쪽은 처음 스타트는 1인이죠. 예비 창업자가 뭐 직원 10명을 두고 예비 창업을 할 일은 없으니까. 아니 1인을 그래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디어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이 제품이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저는 거꾸로 갔습니다. 저는 와디즈부터 갔는데 와디즈를 가게 되면 킥스타트를 못 갑니다. 네. 킥스타트 조건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제품이 국내용이 아니고 전 세계용이다 싶으면은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부터 가십시오. 노크를 하십시오. 여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행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지원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법인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법인 만드는 비용이나 대행을 하는 비용이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행비가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동영상 제작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진행비 그리고 CS비 네. 그거까지 이제 투자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요것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도 많고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 연계하셔가지고 네. 요 번째 지원하시고 만약에 이게 전문적으로 국내용이다 싶으면 와디즈로 가시는 게 좋고요. 와디즈로 가게 되면은 공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잘 되든 어디서 잘 되든 다른 나라에서 다 연락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큰 회사들이 아닙니다. 큰 회사들이 아니에요. 네, 연락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로 치면은 저기 네이버 스토어 사장님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는 이제 여기 전문적으로 올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대행업체죠. 네, 그런 데에서 연락 오니까 잘 걸러내셔야 돼요. 저희 한 번도 얼떨결에 와디즈 했다가 연락 와가지고 일로 던져줬더니 채 1,000개를 못 팔아가지고 근데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려요. 네, 한 번 올리면 이 세 나라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 처음이어야 돼. 네, 얘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고. 그래서 연락 왔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시고 그 연락 온 회사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이제 니네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팔 것인지 역으로 이제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그래서 판매를 얼마나 할 자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메일로 달라고 마케팅 방법까지 세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때는 이제 심사관 역할로 심사를 하셔가지고 바닥한 거는 팔고 싶은 걔네들이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 번 잘못 클릭하면은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시면 대표님께서 PCT까지 다 내셔가지고 킥스타트 아닙니다. PCT는 지금 또 다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출시하려고 준비. 처음 맛을 이상하게 들여가지고 야 이거 내 돈으로 하면 바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남들은 다 저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 돈 들여가지고 하지? 이렇게 돼버리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서도 느꼈고 제가 이제 스스로 창업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느낀 건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성대 자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오픈 마인드인데 지금 아까 어떤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특허다 보니까
남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남한테 얘기들을 못하니까 도움도 못 받고 오늘 혼자 끙끙끙 앓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변리사님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저분은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써주시던데요. 그 종이 한 장을 어떻게 믿어요? 저분은요 조금만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걸 하고 계시는데 저분한테 아이템을 어떻게 다 보여주세요? 뭘 믿고? 몇십 년 걸렸어. 근데 똑같아요. 그게 제품을 예를 들면 기부 설계하시는 분한테 가잖아요. 뭘 믿고 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특허 내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출연하고 나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죠. 출연하고 나서는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스틴 케이스란 게 있잖아요. 모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 나쁘게 먹으면 어떡하지? 아 약간 변해가지고. 그런 무료의 가능성은 한두 끝도 없다 보니까 유동규 변호사님이 내면은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저는 그 사람이 뭐 머리 써도 다 막아놓으실 거야. 예, 감사합니다. 특허라는 게 솔직히 그렇지만 그 온전히 내 기술만 가지고 특허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살짝 변형한 거죠. 그럼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특허 내용을 미리 보면 살짝 변형하면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따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설계해서 변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겁을 내면은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맨날 보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분들이 뭐 삼성전자하고 맨날 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맨날 어디서 신제품 오는 걸 보는 거지. 어디 뭐 대기업에서 이따만한 거 만드는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 금융공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어제 갔던 아이디어나 오늘 갔던 아이디어나 거의 그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적은 아이디어를 뺏어가지고 내가 아까 그 창원 지역 사업 다 받아가지고 마케팅 다 하고 이거 할 생각이 없으셔서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뢰밭은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 잘 피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한번 좀 이따 보면 나오겠죠? 수많은 유형. 지뢰밭 중에 한 가지만 예시를 아니 들어봐 지뢰밭 유형 뭐 나오지 않나요? 뭐. 있으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낮에 이제 금융권이랑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한 건데 제조 기준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저 솔직히 디자인과고요. 네.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 개발실에 들어가서 금형 닦고 이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 경험이 있어도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막막하죠. 네.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그 금형 공장부터 가실 거예요. 네. 10중 8구.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뭔가 기획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뭐 특허도 알아보고 판매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야 별 문제가 없어 그럼 그게 개발실로 넘어갑니다. 개발실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애들이 기부 설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과연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 설계들하고 디자이너들하고 맨날 싸워요. 네. 이렇게 해야 예쁜데 야 그렇게 못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우게 되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요만한 박스 하나 만들어놓고 이 안에다 모든 걸 잡아넣어라 이래서 만들어진 게 MP3인 것처럼. 그럼 맨 처음 반발이 엄청 심했다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다 잡아넣은 네가 말하는 기능. 똑같습니다. 기부 설계가. 그래서 오히려 금형은 기부 설계가 해준 대로 만들어져요. 네. 물론 그 안에서도 둘 간에도 약간의 싸움은 있지만 이미 이 둘은 합이 맞는 애들이에요. 그냥 같은 계열의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쪽의 트러블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금형 회사를 갔을 때도 기부 설계를 50만 원에 해주신다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부 설계 그냥 서비스를 해줄게라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부 설계를 다른 파트로 아예 해가지고 돈을 책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부 설계를 50만 원에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지역의 메이커 스튜디오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제품을 형상화시키고 이걸 들고 딱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기부 설계로. 아무런 생각 안 해요. 한 3, 40분이면 만들 거예요. 그래도 50만 원 받아도 남는 거예요. 공짜로 해도 남는 거고요. 왜냐면 금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형으로 딱 넘어가면 금형 열심히 팝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든 뭘 받든 아마 계약금으로 반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제품이 제대로 나오든 조립이 되든 안 되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어. 법적으로 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대표가 시키는 대로 난 다 했지, 내가 말 한마디 안 섞었다. 내가 도면 수정을 했냐 뭐 했냐. 책임은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부 지원사 같은 경우는 단적인 예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아까 저처럼 5천만 원을 받아서 금형에 맡기고 금형에서 저 같은 경우 한 4천 정도 나갔거든요. 나머지 운영비로 나가고. 그러면 4천을 해가지고 금형을 딱 떴는데 시제품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시제품이 조립이 안 됐으니까 실패죠. 그럼 4천만 원 이미 썼으니까 정부에 5천을 줘야 돼요. 다시 5천을 주고 이쪽하고는 소송으로 가야죠. 5천을 누가 준다는 거? 본인이 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본인이 썼으니까. 아. 근데 계약이 시제품 완료인데 시제품 완료를 못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5천은 정부에다 내고요. 얘네들하고 소송전에 가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못 이깁니다.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구조적이나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전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비용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구 설계를 공짜로 해준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그것도 좀 가능하다. 이분들도 기구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면 다 전문성이 있죠. 그럼 최초 그냥 개발자가 잘못 개발한 거네요. 구상 잘못한 거네요. 그럼 설계도 그러니까 이상이 없고 금형 최초로 그런 거예요. 뭐 사고 좋은 건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설계가 끝났는데 기구 설계를 하면은 보통 이제 ES,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샘플을 만들어 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돼야 그 다음에 금형으로 넘어가는데 네. 지금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ES는 안 만들고 그냥 바로 금형으로 넘어도 들어가는데 가죠. 3D 프린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과연 금형에서 만들어질까의 문제인 거죠. 3D 프린터는 그냥 쌓는 거라서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 그러니까 쇠사슬 같이 쇠사슬도 만들어요. 3D 프린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만들었는데 이제 금형에서 이걸 못 만드니까 못 만들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방법을 다 생각을 해갖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은 기부 설계 쪽에다가 비용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직접 설계를 해서 네, 그게 이제 능력이 되시면 직접 설계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특허를 2번 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특허 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은 거예요. 네. 뭐냐면은 처음에 특허 낸 거는 선점하기 위해서 특허를 낸 거고요. 2번째 특허는 이 안에 이제 기둥이 하나 조립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금형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스펀지 쪽으로 안에 물기를 만들고 안에 파이프는 물기를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특허 내용이 다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금형 때문에.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변리사님이랑 상의하에 이거를 기존 특허의 변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추가 특허로 갈 건지 해서
저는 추가 특허를 선정을 했어요. 왜냐면 앞에 걸 버리고 차라리 시간을 벌고 싶어가지고 다시 1년이니까. 그래서 앞에 걸 버리고 뒤에 것만 특허를 출원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문제예요. 이제 기부 설계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제 비용이에요. 아까 그분들이 왜 50만 원 받고 그걸 하느냐? 50만 원 받고 그걸 해준 다음에 야 조립이 안 되니까 수정을 해야 돼. 금융 수정비 250. 다른 데가 또 안 되네? 250. 그런 식으로 억대를 날리세요. 아 사장님. 네? 사장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운이 좋아서 한 4-5번 수정을 했는데 거의 금융 사장님이 불쌍하다고 계속 수정을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부 설계하신 분 얘기로는 저 정도 수정 들어가면은 던진대요. 안 하겠다고. 가져가라고. 아무 데나 가서 하시라고. 나는 더 이상 손 안 대고 싶다고. 왜냐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 수정, 그 모든 분이 마찬가지잖아요. 했던 일 또 하는 거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돈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됐던 걸 자기가 밤새서 해결해 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기부 설계 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진짜 괜찮은 업체를 찾으셔서 기부 설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금융이 잘못됐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여기서 뒤에서 비용이 세이브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금융에서 먼저 가지 마시고 꼭 기부 설계 회사 거쳐서 가시길 바랍니다. 건축이라고 비슷하다. 그렇죠. 설계 공연이 그렇죠. 많이 내라고 네. 싶은 거. 그 설계도 잘못되면은 건축하면 잘 올려도 한 방에 무는 똑같습니다. 금융. 그래서 금융 설계는 또 따로 해요. 역설계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 뭐 컵을 이렇게 설계하시면 금융 설계는 역설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는 이게 빠지니 안 빠지니 이런 거 갖고 싸울 뿐이지 크게 싸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은 금융 설계 쪽 많이 힘써 주시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유튜브도 찍었고 그분이 하도 저 제품에 대해서 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인정받으면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다가 그분이 이제 유튜브 제안을 하셔가지고 찍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그 제품 판매 전에 뿌린 것만 한 50개가 넘어요. 뿌려드리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나도 고칠 건 고치지 않겠냐 이래 솔직하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입소문 타가지고 솔직히 와디즈 안에 제 손님이 없어요. 제 손님은 40대에서 50대? 남자? 와디즈를 할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근데 그분들이 살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첫날 무르르 몰려가지고 사가지고 가신 거거든요. 그 예약은 홈페이지 미리 구축해가지고 다 예약 받고요. 그 와디즈 첫날 아침에 350개 문자 날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케팅 되게 중요하고요. 제품 시제품 다 만들고 다 하고 평가 다 좋아도 삼성전자도 판매하는 애들이 제일 돈 많이 가져가잖아요. 개발하는 애들보다. 아까 왜 개발자는 굶고 판매하는 사람은 돈 많이. 핵심은 판매예요. 암만 좋게 개발 잘하셔도 판매 안 되면 안 되니까. 마케팅 공부 열심히 하시고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거 하면서 배운 거는 딱 그겁니다.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다 아셔야 될 거예요. 진짜 다 아셔야 사기를 안 당하세요. 네. 다 하지는 못해요. 네, 저도 지금
저거 조립도 제가 1000개 했고 와데이즈 때 포장도 2달에 걸쳐서 제가 박스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고 뭐 어거지로 만들어 왔는데 결국 지금 조립도 공장에 맡기고 택배도 공장에 맡기고 지금은 그냥 1인 기업입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하도 좋아서 직원을 아직까지는 둘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이쪽 맡겨서 거기서 저로 택배 싸주세요 그래서 조립해가지고 내보내주세요 이런 시스템이라 그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맡겨서 네. 맡기고 그런 네. 게 지금 거의 모든 제품들이 OEM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요. OEM으로 생산하는 네.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칫솔을 만들겠다고 칫솔 공장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칫솔 공장 30년 하신 분한테 금형 드리고 뽑아주세요. 뽑아줍니다. 더 잘 뽑아줍니다.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그 공장에서 금형 기계를 대당 몇 억씩 하는 걸 사다가 꽂아가지고 예, 그거 해가지고 다시 사출 기술자 불러서 걔 밑에서 시중 들어가면서 그렇게 뽑으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공장은 이렇게 알아보신 건가요? 그리고 이동기 변리사님이 알려주신 데를 뭐 아닙니다. 받아서 그런 공장이 있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출품 같은 경우는 금형 공장에서 사출까지 하셔가지고 거기 발주를 냈고요. 파이프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 알리바바 통해서요. 알아보고 수입을 했고 샘플 확실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스펀지 같은 경우 국내에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일반 스펀지가 아니고 어항에 쓰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다 문을 닫았죠. 네. 사출을 국내에서 하셨나요? 네, 사출은 전량 국내에서. 중국이 좀 낫지 않아요? 금액들이?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셔도 대량 생산이 아니면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금형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는 중국에서 금형을 많이 팔아왔는데 네. 확실히 싸던데요. 싸죠? 네.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하셨으면 알겠지만은 걔네는 금형 관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1억짜리 금형을 걔네한테 맡겼는데 걔네 관리 안 해줍니다. 네. 나중에 재사출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몇 개 만들지, 저 같은 경우도 사출 비용이 상당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몇 개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00개, 20,000개 견적을 내거든요, 저쪽은. 그럼 그거를 창고에 쌓아놓으면 창고 비용만 나갈 뿐이에요. 네. 차라리 그 비용으로 그냥 1,000개 뽑고 네.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중국 애들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봐야, 저 지금 사고 난 게 뭐냐면 파이프가 처음 1,000개가 제대로 왔거든요. 두 번째 1,000개가 사선으로 잘려서 왔어요. 그렇게 자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기계로 이렇게 자르는데 이걸 사선으로 절단하니까 그쪽 사장도 기가 찰 노릇이고 저 밑에 애가 사고를 친 건데 저는 이미 조립이 완료되고 포장까지 돼가지고 나갔어요. 네, 이제 반품도 있고 그리고 그 포장지 가격하고 걔네 전체 파이프 가격하고 수입 단가까지 해가지고 맞먹습니다. 포장지를 여는 순간에 2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이 깜깜하긴 한데 그쪽 사장도 눈앞이 깜깜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중국 쪽 단가 믿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생산을 하실 걸 기준으로 자꾸 중국을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만약에 중국에서 단가 되게 싸면 금형이 제대로 안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중에 이제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초보시잖아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렇게, 안 그래도 전에 그 단톡방에 안마기 만드신다는 분도
금융업체랑 계약서까지 간 거를 스톱을 시켰거든요. 네. 뭔지도 몰라요. 금융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면 알아서 만들어주기로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스톱을 시켜드렸는데 그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막막합니다. 거의 중국 찾아가지고 돈 받아낼 수도 없고요. 그 초반에는 한국 업체를 찾으세요. 공제를 중국이 공제가 싸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하는 거. 네. 당연히 중국이 싼데 네. 최근에 알아보니까 우리 국내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배송비하고 관세하고 다 차이가 없어요. 예, 다 계산하시면 소량 생산은 오히려 한국이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한국말로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하고 네. 번역기 쓴다는 거는 조금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건 하나 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반에 반도 못 알아요. 우선 내가 완벽해도 저쪽이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그 직원이 그 현재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직원이 거기서 다 통역하면서 네. 거기서 검수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 무적 포장을 하면 직접 다 뜯어가지고 봐요. 그대로 만들었나. 오케이 되면 출고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 폐지해요. 근데 그 정도 그렇게 할 수 되려면 있으면은 중국에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 정도 되려면은 이미 규모가 맞아요. 그때 부품 하나 하니까 뭐 보통 뭐 10만 개, 10만 개, 5만 개 되는데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업체들도 많아요.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중국에 지사가 있어서 한국에서 금융 오다를 받아서 자기네 거래처 중국에다 넘겨서 이 경우는 사고가 날 확률이 작죠. 오히려. 근데 그러면 진짜 믿을 수 있냐? 그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아주 예전에는요, 그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요. 그 우리 바이어라고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뭐 이거 사업하고 상관없고요. 호텔에서 이제 초청장 받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아예 다 옷 빼놓고 알몸으로 그냥 다 강도 같이 다녀요.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갈 때는 그냥 제일 비싼 호텔, 5성급 이상, 4성급 이상 가가지고 묵지 않으면 아예 안 가요. 초청 자체가 사기라는 초청이 사기죠. 근데 그 사기 초청꾼도 우리 거래처예요. 중국의 많은 거래처 중에 하나예요. 아는 분은 반에 실려가지고 화물기 비행기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농자재 부속 하나 금융한다고 해가지고 가셨는데 그게 그 계약권이 이제 첫 번째 수주 물량이 한 20억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우리 농자재 업체들, 전국에 있는 농자재 업체들이 그 형님이 그 가져온 우리 잘 됐다, 싸게 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우리도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죽었다는 네. 말씀이구나. 그게 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얘기 나오면 저는 이제 보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1차적으로 언어가 틀려요. 언어 틀리는 거는 답 없어요. 저도 태국 그 왕족의 왕비의 누구를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믿고서 태국 갔다가 1년치 일을 못하고 왔는데 근데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어예요. 내가 직접 의사 전달을 해가지고 그 저쪽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실패하는 높은 거죠. 지금 시간이 우리가 예약된 시간 14분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금융 얘기도 좋고 한데 중국 얘기도 좋은데 그래도 말씀 나누신 김에 뭐 예창피나 뭐 이런 창업 과정 또는 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3가지 정도 받아보고 마지막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혼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혼자는 못한다. 그 얘기 네.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냥 다 오픈하시라는 거예요. 오픈.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업체를 인터넷 비즈니스 어쨌든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제품이 어느 업체에서 잘할지를 또 모르는 거죠. 네. 아까 또 구조적인 설계도 매우 필요하다 느끼지만은 수많은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내가 상대해야 될지 누군가의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자, 크라우드 펀딩도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스토리 작성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뭘 만들어야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네. 어느 또 인터넷이 많은 업체에서 한데 다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오늘 또 변리사님 다들 어떻게 알고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변리사님 만나야 될지 또 이러다가 우연찮게 와서 어떻게든 뭐 잘 없는 길하고 왔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 여러 군데서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금융업체를 선정하든 클라우드 펀딩할 때 스토리 작성을 잘해주는 어떤 디자인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초대를 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인터넷에서 5군데에서 또 3군데로 한 군데로 해서 접촉을 해서 컨택해서 일을 보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계속 만나셔야 돼요. 되게 여러 업체를. 네, 여러 업체 만나서 그리고 제가 아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하고 만든 사람이 어르신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와, 저 사람 좋으니까 무조건 소개해줘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자 다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 자기들이 잘하는 디자인들이 있어서 어떤 상품하고 되게 잘 맞는데 어떤 상품은 또 안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 디자인 잘해. 근데 이 사람은 광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나셔가지고 상대방이 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걸 알아듣고 아 저거면 합당하겠다라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니까 많은 업체를 만나야 되고 상당히 피곤하고 그렇죠. 또 그 상대방의 입김을 네.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속아서 현혹돼서 결정을 중간에 해버리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네.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한 서너 군데 좀 가보겠다 했다가도 네. 한 군데 말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서 아우 잘한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계약하고 하고 막상 결과물 할 때만 계속 피곤하고 물려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접하기 되는 수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먼저 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이 아 이런 것은 어쨌든 뭐 정답은 아니라도 네. 그래도 추천해주고 하면은 네. 실제 초보자들한테 여러 군데에서 가서 빠지는 함정보다는 네.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이템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그쪽 대표랑 나랑 성격이 또 맞아야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와디즈는 네. 저도 와디즈를 4번 펀딩을 했거든요. 아 예. 비용을 업체 스토리를 올릴 때 비용을 얼마나 드셨어요? 저는 제가 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네. 아, 와디즈 보통 디자인비는 디자인을 의뢰하면은 150 정도 가고요. 거기다가 콘티까지 저쪽에서 잡게 되면 300에서 450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와디즈 자체에서 콘티를 잡아주는 옵션을 걸면 수수료가 최고 18%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보통 얼마예요? 최저는 8%인가 부터고요. 최저가 9%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일주일 전에 예비 이제 광고 들어가는 거면은 뭐 9%. 그 다음에 12%, 14%. 그 다음에 걔네들이 PD를 지원해주면 19%부터 올라갑니다.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 근데 디자이너들도 여러 군데 해가지고 본인들이 작업했던 자료 받으셔서 보시고 걔네들이 내가 했던 제품하고 유사한 제품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애들이 좋고요. 네. 그래야 좀 더 걔네들이 표현하기인데 좀 더 자세히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중요한 거라서 뭐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고 다 한데 그분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별개의 그 상세 페이지는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면 네. 의뢰를 했습니까? 상세 페이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그 어렵지 않나요?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거의 3주 감했습니다. 자, 말씀 좀 껴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시간이 얼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좋은 얘기해 주신 우리 유주 국정원의 대표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